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박사님들 이 선관위에 대한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이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내면서부터죠.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이 감사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고 워낙 국민들 분노가 크다 보니까 선관위 차원에서 또 선관위원장 차원에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자. 이 감사 보고서를 이제 제가 봤는데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이게 사실은요, 제가 읽어봤는데, 요게 이제 385페이지예요, 무려. 이 감사 보고서가. 그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2페이지 종이 아끼는 차원에서 한 장에 2장씩 이제 모아가지고 뽑은 것만 해도 이 정도예요. 그 제가 다 읽어봤는데, 자, 읽어보니까 이거 뭐 거의 한 달 내내 동행가 뉴스터디에서 해도 될 정도예요. 근데 저희가 또 다른 것도 알아봐야 되니까 오늘 한 방에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어제 김세환 사무총장과 그 아들 사례도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요 세자 이 아들 얘기는 제가 어제 전해드렸죠. 오늘은 그 나머지 선관위가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 이 감사 보고서 내용을 다 핵심만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보시다 보면 점점 이렇게 좀 게이지가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선관위에 지금 이제 국민들이 많이 가장 분노하는 게 어제 그 김세환 사무총장 사례처럼 아빠 찬스로 이제 그냥 채용이 되는 무조건. 그러게 이제 가장 논란이 되죠. 자, 여러분 그 채용의 대부분은 경력 경쟁 채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는 뭐냐면 지방 공무원들 중에 이제 경력 공무원들을 선관위,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으로 이제 바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경력 채용이 이게 흔히 말하는 경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부모가 선관위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군청, 구청 그런 이제 지방 공무원들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가 일하고 있는 선관위로 이제 경력 채용을 시켜주는 거죠. 왜 일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선관위를? 부모가 자기 자식을 좋으니까 데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선관위가 얼마나 좋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자식들을 서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선관위로 데려오려고 할까? 전 여기서부터 사실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그러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직업에 사실은 애들을 이제 보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선관위 직원들은 자기 자식들을 꿈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선관위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겠죠? 선관위 언터처블 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라. 지금 감시도 안 받잖아요. 자, 왜 좋냐? 민원 없어요. 그죠? 뭐 군청, 구청 하면 찾아오는 민원인들 있잖아요. 이거 민원도 없어요. 갑이죠. 갑 중에 갑이죠. 선관위는. 왜냐하면 독립기관이에요. 아무도 감시 견제 없어요. 게다가 선관위는 누구의 갑이에요? 정치인들 갑이잖아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한 선거들 막 발견하고 고발하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는 갑 중에 갑이에요. 독립기관에. 게다가 승진 기회도 많습니다. 왜 승진 기회가 많은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승진도 잘 돼요. 감시도 안 받아요. 갑 중에 갑이에요. 게다가 우리 부모가 백도 있어요. 선관위 들어가면. 그러니까 다 선관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선관위는요, 이 경력 경쟁 채용을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 선거철 때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 자, 선거철 때 더 열심히 일하려고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 휴직자가 늘어나요. 이게 좀 황당한 거죠. 선관위는 언제 일을 하겠어요? 선거 때 일을 제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굳이 평시에 선관위를 둘 필요가 있느냐. 선거 때만 TF 조직처럼 꾸려도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선관위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0명이에요. 3,000명. 이 사람 월급 다 누가 냅니까? 국민이 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평소에도 굳이 선관위가 그렇게 할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선거철에만 선관위가 선거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거꾸로죠. 선관위는 선거철만 되면 일을 안 해요. 휴직을 해버려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달아 있었잖아요. 일 많을 때죠. 흔히 말하는 대목이죠, 대목. 근데 그때 선관위 휴직자가 제일 많아요.
7.1%. 선관위 직원 100명 중에 7명은 휴직해버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왜?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도 이미 막 휴직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 일 많아질까봐? 자, 그러면 휴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경력 경정 채용으로 뽑는 겁니다. 새로. 그 뽑을 때 자기 자식들 뽑는 거예요. 자, 이게요. 지자체들은 엄청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가 되면 지자체도 바빠요. 선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선거 관리를 그 선관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지자체도 각종 이제 행정할 것들이 많아요. 선거 관련해서. 그런데 사람을 그 선거철에 빼간다는 거예요. 선관위가 쏙쏙. 그래서 항의들이 많다고 합니다. 민원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그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는 해당 기관장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무슨 군청이나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선관위가 데려가려고 하면 그 군청과 구청에 있는 장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동의를 잘 안 해주려고 하죠. 왜냐면 지금 우리도 바쁜데 그럼 지금 빼가면 그 행정 업무 누가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의를 안 해줍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선관위는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해당 지자체가 동의를 안 해줘요. 어떻게 할까요? 참 여기서도 이제 갖가지 꼼수들이 나옵니다. 신우용 전 상임위원 아들이 이제 선관위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은 안성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안성시 지방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선관위 고위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제 직장인 선관위로 오려고 해요. 그런데 안성시에서 시장이 동의를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만둬요, 안성시를.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안성시장의 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입사시험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경력 경쟁 채용이에요. 경력 경쟁 채용은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격? 지방 공무원이어야 돼요. 근데 그만뒀어요, 안성시를. 그럼 공무원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동의 안 받아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합격시켜줘요. 자, 또 다른, 여기는 또 심지어 자식뿐만 아니라 예비 사위까지 챙깁니다. 경기 선관위 과장 예비 사위. 근데 그 예비 사위가 어디서 근무했냐? 또 안성시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안성시에서 또 안 해줘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채용 조건을 바꿔버려요. 격오지. 그러니까 특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굳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걸로 해서 바꿔가지고 격오지 채용으로 채용을 바꿔서 합격을 시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거 서로 알아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야,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나중에 뭐라고 하면 우기면 돼. 제가 뭐라 그랬죠? 갑 중에 갑. 독립기관. 감시와 견제를 안 받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해요. 규정이 아니라도 규정을 다 바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도 황당한, 이것도 갑 중에 갑인 거예요. 예를 들어 청주 상당구 선관위 사무국장의 자식을 선관위로 이제 채용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자식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었냐? 옥천군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옥천군의 군수가 동의를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충북 선관위에서 선관위 과장이 이 옥천 군수에게 내려보냅니다. 누구를? 옥천군 선관위 계장을. 자, 옥천 군수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갑 중에 갑이 누구예요? 옥천군 선거관리 담당자예요. 왜냐면 이 사람도 군수는 됐지만 재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선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관위가 이 옥천 군수 너 미워 하고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선거 관리하면, 선거 감시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그 선관위 계장이 내려가서 옥천 군수를 만납니다. 만나서 결국 동의를 받아내지요. 얼마나 갑질입니까? 자, 여러분, 이 선관위 비리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 채용 관련해서 제가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제가 사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가 유형화 시켰어요, 유형화. 1번, 대놓고 알리고 쪼기. 이게 뭐냐면 경남 선관위 과장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 딸이 그 경력 경쟁 채용에 응시합니다. 어디 선관위? 경남 선관위. 자기 아빠가 경남 선관위 과장이에요. 그런데
내 딸이 응시란 거예요. 대놓고 그 채용 담당 과장과 계장은 쫌니다. 쪼아요. 뭐 전화도 쪼고요. 뭐 그러니까 대놓고 야, 내 딸 응시했어. 뽑아줘. 전화합니다. 메일 보내요. 메시지 보냅니다. 계속 쫌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옮길 그 자기가 원래 일하고 있던 그 지자체장의 전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못 받으니까 또 쪄요. 그래서 안 받아도 되게 바꿉니다. 그리고 돼요. 되고 나서 선물을 줬다고 하죠. 꿀 2병.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 채점표는 연필로 쓰세요. 이건 뭘까요? 네, 이게 자 그냥 아빠가 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든든한 백입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예 채점표를 지 맘대로 씁니다. 경력 경쟁 채용에 자식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원래 심사위원은 절반은 외부 인사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내부 인사로 합니다. 어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김세환 사무총장 아들 뽑을 때 다 내부 인사로 뽑았죠. 내부 인사를 뽑은 다음에 이제 경남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 관행 같은 거기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채점을요 연필로 하라고 합니다. 내부위원들에게. 왜 연필로 하라고 할까요? 왜? 연필은 특징이 뭐죠? 지워지니까. 자, 이런 거예요. 자, A 응시자와 B 응시자 직원 자녀가 있어요. 경남 성관이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요 사람 딸. 원래로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로 어떻게 연필로 써요? 그러면 A 응시자 5점 받았어요. B 응시자 5점 받았어요. 직원 자녀 이 3점 받았어요. 그럼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2명 뽑으면. 그럼 어떡하냐? 자, 연필로 썼잖아요. 그럼 이 담당자가 받아온 다음에 지웁니다. 연필을 샥 지워요. 지우고 직원 자녀한테 5점을 딱 주는 거죠. 합격. 경남 선관위도 그렇게 했고요. 서울시 선관위도 그렇게 했습니다. 경남 선관위 원래 썼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수정해서 합격합니다. 서울시 선관위 원래 잘했던 사람 꼴찌로 만들어요. 네, 원래 잘한 사람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핵심은 뭐예요? 공정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원래 붙었어야 할 사람이 떨어지고 원래 붙었어야 할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져야 할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여기에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됐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죠? 이거 범죄죠, 이 정도면. 자, 심지어 세 번째 유형은 뭘까요? 자, 형식적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하기도 해요. 그런데 외부 인사, 이 전남인데 어떻게 하냐면 외부 인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점수를 매기지 말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면접 시험 이게 평가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뭐 정신자세, 응용 능력, 지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점수를 쓰지 말라 그래요. 외부 인사에게. 사인만 하라고 해요. 사인만. 위원 서명. 그리고는 별도로 당신이 생각하기에 합격할 사람을 별도로 써서 내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써야 하니까. 박찬진 그 사무처장 자식을 이렇게 합격을 시키는데 전남 선관위에 들어가거든요. 면접위원들한테는 백지로 내라고 하고 그 이제 위원들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그 전남 선관위 관계자가 여기 점수 쓰는 거예요. 면접 시험 점수 자기가 매겨요. 그리고는 합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이 떨어집니다. 합격해야 될 사람이. 네 번째, 사실은요 시험을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정이 되어 있거든요.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이 자기가 대구 선관위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이제 대구 선관위에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구 선관위 직원들한테 5차례나 내 자식 시험 보니까 잘 뽑아줘 얘기를 합니다. 대구 선관위 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이에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서류 전형 전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서류 전형이 있고 면접 전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류 전형 전날이니까 응시만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아직 시험 진행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직원들? 상임위원 자녀 그 아까 경북 선관위 뭐뭐 땡땡 시청에서 전출 동의 바로 해준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예요 라고 답을 합니다. 시험 시작도 안 했는데 합격한 거예요. 시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5번째 또 볼까요? 걸리면 서류를 갈아버리라 그럽니다. 이게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선관위 전체가 이게 지금 관행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선관위 직원이 가족회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런 일들을 하다가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 징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조해서 그걸 은폐를 하는 겁니다. 이 전형적으로 감시 견제를 안 받는 조직들의 특징이죠. 신우용 그 전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 이제 자식도 이제 채용이 되는데 자기 아빠가 일했던 서울시 선관위에 합격이 되는데 이 딸도 역시나 아까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연필로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지우고 이제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 특별감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인사 담당 서울 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이 그 담당자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너 이렇게 진술해. 가서 특별감사 받을 때 뭐냐면 면접위원들에게 인사기록카드에 적혀있는 가족관계 정보 삭제하고 면접위원에게 줬다. 이렇게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 인사기록카드에 자기 아빠가 신우용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알고 뽑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삭제하고 줬다고. 실제로는 그냥 적은 채 줘놓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면접이었다고 거짓 진술해.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실제로 선관위 특별감사 때 거짓 진술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이 건이 커지면서 수사 의뢰까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합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실제로 갈아요. 갈았다가 나중에 직원들 메신저를 통해서 이게 다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시하고 갈고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6번째는 이런 특혜 채용 노하우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박찬진 사무차장의 딸이 박찬진 차장이 근무한 적도 있는 전남 선관위에 이제 취직을 하는데요. 그때 감사원이 그때 상황을 이제 감사를 하다가 당시 전남 선관위 인사 담당자 컴퓨터에서 이런 파일을 하나 확보를 합니다.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파일이 하나 나와요. 서류 전형 플러스 면접 팁. 어떤 팁을 하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라고 노하우를 밑에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심사 집계표는 엑셀로 서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편법으로 서명 부분만 미리 받으면 돼.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봤던 3번이에요. 3번. 점수 매기지 말고 외부위원들에겐 사인만 서명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편법으로. 그리고 외부위원들은 빨리 보내야 돼. 보내줘야 해. 그리고 제출받은 평정표를 보고 집계는 천천히 해도 돼. 그거를 그 집계를 한 거를 엑셀 파일에 잘 집계를 해야 되는데 원안과 조정안을 활용. 원안과 조정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면 그걸로 채점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원안도 있고 조정안도 있는 거예요. 계속 고치니까. 백지 받아놓고. 또 심사 집계표 작성과에서 어떻게 하느냐. 심사위원들이 합격자만 선정을 해주고 서명만 해서 주면 외부위원들은 위임을 해준 거예요. 이거 위임해 준 거래요. 선관위에. 그럼 외부위원들 왜 있는 거예요? 그죠? 인사 담당자가 외부위원들이 위임하면 인사 담당자가 그냥 작성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면 돼. 이거예요. 참고 합격자를 6명 선정하면 각 위원별로 합격자 순위만 매겨주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 조작을 하더라도 좀 쉽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집계표 작성할 때 점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1, 2위는 상 5개, 3, 4위는 상 4개, 5, 6위는 상 3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돼. 이거를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 파일을 발견한 겁니다. 감사원이 봤더니 이거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누가 뭐 이렇게 얘기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더 황당한 건 이거가 이제 이 문서 관련해서 임사 담당 과장이 파일을 수정하라 그래요. 이제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수정하라고 그래놓고 수정하니까 너도 공범이다. 너도 공범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직원들에게, 밑에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위에 선배들이 거의 하늘과 같은 선배 이 하이라키가 있는 것 같아요. 관료제 주의처럼. 근데 위에서 시키면 해야 하고 또 하면 다음에 내가 올라가면 또 나도 그런 혜택 받고 또 밑에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것도 심지어 이렇게 전술해 가면서 이렇게
선관위가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Dong to the news. 자, 선관위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선관위는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선관위는요, 얼마나 황당한 조직이냐면, 자, 여러분, 공무원 1급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입니다. 그죠? 자, 1급이 전체 공무원들로 보면, 몇 퍼센트냐? 1급이 0.03%예요. 그럼 뭐냐면, 10,000명 중에 공무원 전체 10,000명 중에 3명만 1급을 다는 겁니다. 1급인 겁니다. 1급. 근데 선관위는 1급이 몇 명이냐? 정원의 0.7%예요. 0.7%. 0.7과 0.03%. 총 24배가 비율이 더 많습니다. 선관위가. 1급이. 승진이 빠른 거예요. 1급 따기가 편한 거죠. 자리가 많으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 이거 1급 자리 하나 늘리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죠? 네, 왜냐면 이게 다 국민 예산에 들어가요. 1급은 월급 많이 받잖아요. 그럼 국민 세금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 4자리씩만 늘려요. 1급을. 기재부가 반대해도. 그리고요, 이게 왜 이렇게 느느냐? 원래 상임위원이 1급이거든요. 1급은 상임위원은 6년이에요, 6년. 근데 그거를 나눠 먹기랍니다, 또. 뭐 이런 거죠. 형만 6년에 그거 3년씩 해갖고 이 형도 상임위원 한 번 하고 이 형도 상임위원 한 번 하고 이렇게 나눠요. 이게 많은 거예요. 자기끼리 마음대로 3년씩 나눠 가기를 해요. 네. 게다가 그러면 또 2급, 3급은 왜 이렇게 많냐? 2급, 3급이 정원보다 30%가 많아요. 원래 선관위 정원보다. 그러니까 정원도 안 지켜요. 그럼 왜 그게 가능하냐? 그 직급 중에 2, 3급, 3, 4급 복수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직은 어떤 사람은 2급으로 치고 2, 3급 복수직이면 어떤 사람은 2급, 어떤 사람은 3급. 3, 4급이면 어떤 사람은 3급, 어떤 사람은 4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근데 선관위만 특수하게 복수직이면 다 앞에 센 걸로 봅니다. 2, 3급 복수직은 2급으로 3, 4급 복수직은 3급으로. 그러니까 2급, 3급이 원래보다 30%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꼼수를 쓰는지 아십니까? 자, 원래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각 시도 선관위의 과장은 4급과 5급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7년에 사무기구 규칙, 그러니까 선관위 규칙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시도 선관위 과장에 지금 4급, 5급만 할 수 있잖아요. 3급도 할 수 있다고 바꿔요. 그리고는 이거를 그전에는 규칙이 공개였는데 비공개로 은근슬쩍 바꿉니다. 그리고 3급이 시도 선관위에 3급이 15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계속 위로 올라갈 것만 늘리는 거예요. 급수를. 그러니까 승진이 빠른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2022년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때 당시에 대선 그 사전 투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김세환 사무총장 당시 책임자였다고. 이 소쿠리 투표 논란 때 이제 선관위가 질타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자체 보고서를 써요. 그 보고서에 사전 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이게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승진이 빠르다는 거예요, 지네가. 3급 이상 정원의 비중이 높고 4급 이상으로의 승진 소요 연수가 짧다. 그러니까 선관위 과장급의 경우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승진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네가 봐도 너무 승진이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해서 올라가지 않고 막 빨리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관리가 부실해진다라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보고서에 쓰거든요. 그래 놓고 계속 가는 겁니다. 왜? 자기들 좋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보통은요 5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데 다른 국가직은 22년 6개월이 걸려요, 평균. 선관위는요 14년 8개월밖에 안 됩니다. 무려 8년이나 빨리 승진하는 거예요, 5급에서 2급으로. 그 제못 때려요. 원래는 사실 이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기재부,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다 관리하잖아요. 선관위는 언터처블인 겁니다. 자, 이거 끝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신의 직장인지. 자, 들어가는 것도 뭐 그 빠른 패스트 트랙, 부모만 있으면 패스트 들어가지만 들어가서도 얼마나 좋은 직장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복무 태반 관련된 건데요. 강원 선관위 과장입니다. 과장이면 뭐 낮지 않은 직이죠. 이 과장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한번 보십시오. 믿을 수가 없어요. 2015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24차례 해외에 나갑니다. 그래서 817일을 해외에 체류해요. 그러니까 8년 6개월 동안 817일을 해외에 체류하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럼 코로나 동안은 출국 못할 기간이 있었죠. 그때를 빼봤더니 감사원도 아주 집요하게 계산해 본 거죠. 빼봤더니 자 보십시오. 매년 해외를 20차례 나가요. 그러니까 20일 나간 게 아니고 20차례 나가요. 따져보니까 매년 130일을 해외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 130일을 해외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해외 출장 아닙니다. 그죠? 뭐 성관이가 130일 해외 나갈 출장이 뭐가 있겠어요? 출장 아니에요. 놀러 나간 거예요, 놀러. 130일을. 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부터 놀라운데, 자, 심지어 다 가라로 써요. 왜냐면 해외 체류 중 183일을 마치 정상 근무한 거나 병가를 낸 것처럼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 무단결근 100일 3시간. 허위병가 뭐냐면 가짜 진단서 내는 거예요, 나중에. 81일. 공가 2일에서 183일을 해외에 놀러 나가놓고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그러다가 아파서 한 것처럼, 쉰 것처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전체 기간은 아닌데 일부 기간은 셀프 결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그 담당자예요. 이런 거 처리해주는. 그러니까 자기는 해외에서 실컷 놀아놓고 나는 아파서 혹은 나는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이거 가라로 올리는 거예요. 그 지가 결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제하는 거예요. 셀프 결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서요. 받지 말아야 할 급여를 3,800만 원을 받아갑니다. 다 국가 세금인데. 이게 적발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전남 성관이에 있는 7급 직원. 로스쿨 가고 싶어요. 그래서 휴직을 합니다. 원래는 휴직 안 돼요. 로스쿨 공부하겠다고 연수휴직을 해요. 연수휴직. 제가 연수 가는 거라고. 그래서 해외 연수 같은 거 이제 연수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그냥 개인 로스쿨 준비하려고. 근데 연수휴직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2년 쉬어요. 합격해요, 로스쿨에. 그 근무 시간 중에 로스쿨 강의 들어요. 그리고 졸업합니다. 대단한 직장이죠. 자, 제외 선거관이 더 기가 찬데 2011년부터 선관위가 제외 선거관을 전 세계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외 동포들도 투표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나가서 선관위가 나가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냐면 각 대사관에 나가요.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같은데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이제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제외 선거관들을 이렇게 몇십 명씩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사실 이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보낼 때부터 저도 좀 의심했었어요. 이거 그냥 선관위 나가서 자리만 차지하고 노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제외 동포들 투표 관리도 투표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좀 궁금한 결과가 나왔는데 선거관을 보낸 공간이 있고 안 보낸 공간이 있어요. 그죠?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수십 명이 갑니다. 가는데 첫 해에 55명이 나가거든요. 55명. 2011년 첫 해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55명의 선관위 직원이 제외 선거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통 인기가 많겠죠. 또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니까 그 국가 돈으로. 네. 어쨌건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해 총선 투표를 봤더니 제외 선거관이 나간 공간의 투표율은 3.7%. 그러니까 제외 선거관이 안 나간 공간의 투표율이 6.8%. 이게 뭐예요? 안 나가니까 투표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제외 선거관의 역할 중에 하나는 공정한 투표 관리도 있지만 좀 투표율을 높이자. 왜냐면 해외에 사는 분들이 투표하기 힘들잖아요.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살진 않으니까. 갔는데 투표율이 더 낮아요. 물론 이거가 제외 선거관이 일을 안 해서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렇다는 겁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열심히 일했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 자, 작년 총선에 맞춰서 22명을 내려보냈는데 파견 전에 원래는 기껏 이제 보직 없이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그냥 준비하는 거죠. 이제 자기 나갈 거 준비할 수 있는 건 2주 이내예요. 네, 2주 이내요. 근데 파견 전에 6주간 재택근무를 하게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해놓고는 뭘 하냐면 과제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과제. 근데 그 과제가 뭔가 봤더니 이미 지난 대선 때 다 했던 과제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상 인수인계 받는 거예요. 그냥 6주 동안 그냥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거 비슷하게 해서 과제 작성해서 내는 거죠. 그 인수인계 한다고 6주 동안 회사에 안 나오고 6주면 한 달 2주잖아요. 한 달 2주간 그냥 집에서 있었던 거예요. 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해서 원래 2주보다 길게 할 수가 없는데 최장 3개월 동안 재외선거관으로 선발이 되면 가기 전에 한 3개월을 재택근무를 시키고 그냥 일 안 하고 준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진짜 좋은 직장이죠. 게다가 아니 해외 나가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뭐 경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쟁 중에 뽑아야 될 게 하나 뭐겠어요? 어학능력. 당연히 영어. 뭐 해외 나가면 영어를 해야 돼. 미국에 가면 영어를 해야 되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외 선거관 그래도 하려면. 예. 근데 기준이 있어요. 토익 790점, 토플 227점, 탭스 700점. 그다음에 뭐 일본은 JLPT 이런 것들이 다 이거는 이제 선관위뿐만 아니라 원래 모든 이 공무원들 나갈 때는 그런 기준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그 어학 능력을 유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자, 첫 해에 2011년에 처음부터 내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선관위가 요청을 해요. 외교부에. 우리는 어학 요건을 면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안 된다 그래요. 아니 왜 선관위만 예외로 합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외국어 이 조건을 맞추려고 보니까 선거 관리 경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신규 직원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2011년에 갑자기 재외선거관 55자리나 마련해 놓고 이걸 외국어로 다 뽑아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첫 도입에만 면제를 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없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첫 2011년에 55명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이 아까 제가 말한 뭐 토익 790, 토플 227, 탭스 700 여기에 맞는 사람은 3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55명 중에 3명만 넘었는데 52명은 자격이 안 되는데 간 거죠. 외교부에서 자 다음에 보내실 때는 어학 점수 내셔야 됩니다. 근데 안 내요. 어학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요 외국어 능력보다 선거 관리 능력이 중요하고요. 우리는 우리 국민들, 동포들,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만 잘하면 돼요라고 해서 안 냅니다. 지금도 안 내요. 외국어 성적. 그냥 가는 거야. 외국어 못해도. 자, 그러면 답답하겠죠. 외국어 못하는데 외국에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더 황당한데. 직원을 뽑아요. 공관마다, 재외선거관이 나가 있는 공관마다 직원을 뽑습니다. 한 명씩. 22대 총선 때 보니까 10억을 썼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 직원들 뭐 하겠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도와줄 통역할 사람, 이런 거 할 사람을 해서 10억 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Don't the news.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선관위의 민낯을 제가 감사원 감사 결과 380페이지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21세기에 이런 직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언터처블한 조직이기 때문이죠. 보통은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죠? 조직은 행정안전부의 조직 관리를 받아요. 해외 파견은 외교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선관위는요, 물론 이들의 관리를 전혀 안 받지는 않지만 언터처블이에요. 이들도 선관위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감사원이 이번에 감사했습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는 못합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그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건 꼭 뭐 헌법재판소의 잘못이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상 독립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헌재로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죠.
이거 정 안 되면 개헌이라도 해야 될 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진짜 헌법 때문에 이렇다면. 선관위 이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선관위 직원 몇 명이라고요? 3,000명입니다. 3,000명이 우리 국가 세금을 쓰고 있는데 월급 받고 해외 나가고 각종. 근데 언터처블이에요. 지금도 방법이 없습니다. 네. 뭐 이제 여당은 뭐 특별감사관 한다 그러고 뭐 한다고 하지만 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아직. 선관위는요. 일단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국회가 우리를 외부에서 통제하겠다고 하면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할지, 국회가 어떻게 논의할지 보고 대신요. 제가 볼 때는 저희 뉴스 채널에도 뉴스에이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해가 뉴스터지도 선관위가 어떻게 할지 계속 감시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할 수 있는 건 언론밖에 없어요. 그죠? 감사원도 못해요. 기재부도 못해요. 행안부도 못해요. 외교도 못해요. 국회와 언론밖에 없습니다. 네, 감시하겠습니다. 저희 동해가 뉴스터디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가장 자세하게 뉴스터디에서 전달을 해드려서 그때도 제가 저희께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오늘도 이번에도 일부러 조금 겹치는 것도 있었지만 지난번과 감사원 감사보고서 제가 다 읽고 핵심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건 언론의 역할인 것 같아요. 선관위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이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